2025년 5월 10일 방송된 SBS 금토 드라마 귀궁 8화에서는 이야기가 급물살을 타며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날 방송에서 강철 이육성재와 여리 김지연은 오랜 시간 베일에 쌓여있던 궁궐 내 검은 세력의 실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들은 맹인 판수들 중 하나가 바로 이 혼란의 근원임을 직감하게 되며 궁에 깊이 뿌리내린 어둠이 더 이상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내부의 인물일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더불어 그동안 왕가를 조종하고 있던 배후 세력의 진짜 얼굴이 밝혀진다. 바로 현 국왕 이정 김지훈의 외조부이자 조정 내 최고 권력자 중 하나인 김봉인 손병호이 그 흑막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충격적인 반전은 시청자들에게 큰 파장을 안겼고 그 여파는 시청률 수치로도 증명됐다. 해당 회차는 전국 기준 9.5%, 수도권 9.1%, 최고 시청률은 11.3%를 기록하며 4주 연속 동시간대 및 토요 미니 시리즈 시청률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이날 극 중에서는 강철이와 이정이 힘을 합쳐 수기 막돌 김준원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중심을 이뤘다. 목숨을 건 혈투 끝에 막돌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강철이는 여리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 싸우다 살해에 맞는 큰 부상을 입게 되고 쓰러진 그의 곁에 달려온 여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살풀이 의식을 집행한다. 막돌의 귀신을 허수아비에 봉인하며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부상당한 강철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감정이 북받친 여리는 강철이를 무심코 끌어안고 만다. 이 장면은 단순한 구출 그 이상으로 이들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또 다른 이무기, 강철이의 동생 비비조 한결은 형의 변화를 곱게 보지 않는다. 인간의 감정에 물들어가는 형의 모습은 이무기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과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막돌 사건이 정리된 후 여리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막돌에게 딸과의 작별 인사를 나눌 기회를 준다. 여리의 허락으로 막돌은 딸에게 빙의해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딸을 꾸짖기만 하는 그의 태도에 강철이는 의문을 품는다. 하지만 여리는 막돌의 거친 말투 뒤에 숨어있는 깊은 부성애를 느끼며 과거 귀물들의 원한을 풀어주던 외조모 넙덕기래연의 마음을 서서히 이해해 간다. 이 과정에서 막돌은 왕실을 위협하는 진짜 존재가 바로 아구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맹인 판수라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한편 두 사람의 감정선 역시 중요한 전개를 맞는다. 강철이는 여리를 향한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고백하기로 결심한다. 궁으로 돌아가는 길, 일부러 비를 내려 여리와 함께 주막에 머무르게 만든 그는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의 혼란스러운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이 심장이, 이 마음이 그자의 것이라 널 보면 일이 요동치는 건지 아니면 인간의 몸에 갇혀 생긴 허상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너는 어떠하냐? 나는 항상 그것이 궁금했다라는 대사로 여리에게 자신의 진심을 조심스럽게 전한다. 여리는 그런 강철이의 고백에 흔들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넙덕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떨치지 못한다. 여리는 이정과의 대화 도중 강철이가 넙덕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그에 대한 감정이 다시금 뒤엉키기 시작한다. 외면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감정의 혼란 속에서 여리는 강철이를 다시 차갑게 밀어내지만 홀로 넙덕의 유품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죽인 자를 보고 웃었어. 헷갈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미안해요 할머니라고 자책한다. 이 장면은 여리의 복잡한 심경과 내면의 갈등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궁궐 내부에서는 판수들의 정체를 파헤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이정은 직접 판수들을 불러 신문을 벌이지만 풍사는 선왕 시절 팔척귀와 관련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정의 트라우마를 건드린다. 이에 곽상충, 안석주 등 신료들은 이정의 수사 방식에 반발하고 심지어 김봉인마저 판수들을 놓아주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정을 압박한다. 결국 풍사는 석방되지만 이정은 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은밀히 조사를 이어가도록 명령한다. 8화의 마지막은 또 한 번의 충격으로 마무리된다. 여리는 야광 귀박다운에게서 넙덕이 죽기 한 달 전
계면년 4월에 궁에서 팔척귀를 쫓아내는 의식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이정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하려는 여리는 선왕이 실제로 팔척귀의 빙이 되었었다는 고백을 이끌어내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자 충격에 빠진다. 그녀는 결국 강철이가 아니었어. 할머니를 죽인 건 팔척귀였어라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마침내 궁궐을 뒤흔든 실질적인 배우가 김봉인이라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냉혹한 본색을 드러낸 김봉인은 풍산을 몰아붙이며 풍산은 결국 여리가 모든 계획을 어그러뜨린 인물이라고 입을 연다. 이윽고 신당 깊숙한 곳에서 팔척귀의 괴성이 울려 퍼지며 혼란의 서막이 다시 열리고 만다. 구의 예고를 보면 여리는 그동안 넙덕의 죽음을 강철이 때문이라고 오해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마음 깊이 미안함을 느낀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녀는 조용히 강철에게 사과하며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벽을 허문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감정은 점점 깊어지고 그 애틋한 마음은 정작 당사자들보다 주변 인물들이 먼저 눈치채기 시작한다. 그때 김봉인은 여리가 팔척귀의 부활을 막는 핵심적인 존재임을 깨닫는다. 그는 여리를 궁 안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교묘한 계획을 꾸민다. 바로 윤갑의 어머니를 미끼로 강철을 폐가로 유인하는 것. 예상대로 강철은 폐가로 향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이 봉인된 듯한 상태에 빠지고 만다. 장풍을 일으키려 해도 아무런 힘도 발휘되지 않는다. 그 시각 혼자가 된 여리에게 자객들이 들이닥친다. 그녀는 온몸으로 저항하며 간절히 속으로 외친다. 강철아 도와줘. 하지만 그 순간 그녀를 구하러 올 자는 과연 강철일까? 아니면 강철이 여리를 향한 감정을 꿰뚫어본 이무기 동생 비비가 나설지도 모른다. 문제는 비비가 대신들이 내건 돼지부적 탓에 여리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자객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비비는 언제나 김봉인과 대신들을 노리고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 자객들을 제거하는 건 가능할지도 모른다. 과연 이 절체절명의 순간 여리를 구할 이는 누구일까? 그리고 김봉인의 다음 수는? 여기서 강철이 안 나타나면 진짜 큰일 나죠, 여러분. 근데 비비가 구해주는 전개도 솔직히 개멋일 듯. 이제 여리도 그냥 무녀가 아니에요. 본격 각성 예고편 들어가야죠. 과연 강철이는 힘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비비는 돼지부적을 뚫고 여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봉인의 다음 수는 얼마나 더 악랄할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구화 예측 뇌피셜도 같이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화 뇌피셜로 더 자극적이고 미친 전개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리를 지키는 부적이 됩니다. 그럼 다음 뇌피셜에서 만나요.